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리뷰 추천 영상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fuboTV에 대해서 업데이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나스닥 시장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소식이 있어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s America continues to reopen, tonight even more signs the U.S. economy is making a comeback. 916,000 jobs were added back in March, pushing the unemployment rate down to 6%. The biggest gains in construction, education, and leisure and hospitality. 영상에서 보셨듯이 3월달에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했던 일자리 증가 수인 65만 8천보다 훨씬 더 또는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3월달에 창출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실직자 비율은 6%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021년 4월 2일부로 측정된 일자리 증가율인데요. 1월달부터 점점 일자리 숫자가 증가하다가 특히나 2월달 대비 3월달의 일자리 수 성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률은 3월달에 6%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부터 꾸준히 실직률은 떨어지다가 3월달에 가장 낮은 실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미국 국가기관인 US Bureau of Labor에서 집계된 정보인데 보시다시피 여행 및 숙박 쪽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더해졌고요. 그 다음으로 건설, 그리고 교육과 건강 쪽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여행과 숙박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 상황이 돌아옴에 따라서 크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건설과 성장은 그만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데 저는 왜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연준이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 unemployment rate is close to 10% if you include people that's the labor force. It's very much appropriate that monetary policy be highly accommodative to support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hich is getting inflation back to 2% and averaging 2% over time. The path of the economy continues to depend significantly on the course of the virus. A resurgence in recent months in COVID-19 cases, hospitalizations, and deaths is causing great hardship for millions of Americans and is weighing on economic activity and job creation. The economy is a long way from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nd it is likely to take some time for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 be achieved. 영상에서 보셨듯이 연준에서는 일자리 수를 경제회복의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에 있는 많은 성장들이 코로나와 같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바로 여기 이 할인율이 낮아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 할인율이 상승하면 적정주가는 떨어지고요. 할인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적정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할인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할인율은 할인율인 걸까요? 이러한 할인율은 웩이라고 해서 Weighted Average Cost of the Capital이라고 하고요. 웩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RE가 보이실 텐데 이 RE는 Capital Asset Pricing Model 포뮬러에 나오는 RA와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제가 RE와 RA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RE를 구하려면 RA인 Capital Asset Pricing 모델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포뮬러에서 여기 보시면 RF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Risk Free Rate라고 하고 이게 바로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RA가 상승을 하고요. RA와 RE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RE가 상승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웩이 상승을 하고 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인율이 13%였을 때 아마존의 적정주가는 4,180일이었던 거에 반면 아마존의 할인율이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3,912달러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월 2일날 집계된 3월달 일자리 증가수는 91만 6천 개이고요. 실직률은 6%로 일자리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중요시 보는 것은 일자리 개선 부분이고요. 일자리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훨씬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으니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으므로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불확실성이 다시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자리를 통해서 밝혀졌으니 과연 미국 국채금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은 지금 1.714로 하루 만에 2.10%가 상승을 했고요. 미국 5천 채권 수익률은 6.99%, 그리고 미국 2천 채권 수익률은 16.31%로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아까 제가 공식에서 말씀드린 Risk Free Rate이고요. 이것이 올라가면은 DCF 밸류에이션의 적정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월요일날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는 쉽게 방심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채권 수익률은 한번 이렇게 1.7을 돌파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월요일날 열릴 장은 얼마나 놀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후보TV의 미래전망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TV의 수익원은 크게 구독을 통한 수익인 subscription 그리고 광고를 통한 수익인 advertisemen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후보TV의 펀더멘털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팩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후보TV는 54만 7,880명의 구독자를 갱신을 했고요. 지난해 31만 6천명의 구독자에 그친 것을 비교하면 자그마치 73%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후보TV의 펀더멘털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ARP라고 해서 Average Revenue Per User로 평균적으로 한 명의 고객이 회사에게 벌어다주는 매출액을 말하는 것인데 2020년의 ARPU는 69.19달러로 작년에 비해 17%나 개선이 됐고요. Subscription 쪽에서는 60.72달러로 13%의 상승을 그리고 Advertisement에서는 8.48달러로 52%나 작년 대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보TV에 소비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후보TV의 매출액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4분기의 매출액은 105밀리언 달러로 후보TV가 인수한 페이스뱅크 회사의 매출액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98%의 매출액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러한 매출액을 이루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매출액은 91%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애드버타이즈먼트 매출액은 157%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20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때만 해도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오히려 벌어들이는 매출액보다 원가 비용이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면서 좋은 그로스 프로핏을 2020년 4분기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후보TV는 2020년 12월경에 발터 스포츠를 인수하여 스포츠북의 서비스 형태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마켓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2021년 1월 빅토리를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후보TV의 스포츠북 개선 작업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요. 2021년 4분기에 스포츠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카지노킹과의 계약을 통해서 아이오와주에서 처음으로 스포츠북 서비스를 후보TV는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요.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NBA와도 계약을 하여 두 개의 스포츠 중계를 베팅 서비스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3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시저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뉴저지 그리고 인디애나의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서 스포츠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보TV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정작 높은 상태라면 들어가봤자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겠죠. 지금의 후보TV EV Sales Forward Valuation은 7.19로 2021년 4분기에 런칭할 스포츠북에 대한 매출액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멀티플입니다. 그 반면 지금 드래프트킹스의 경우는 22.10으로 물론 후보TV보다 많은 매출을 내고 있긴 하나 후보TV보다 확실히 더 비싼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날 장의 상태가 어떨지 그리고 후보TV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후보TV가 비록 이렇게 저평가이며 앞으로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지만 미국에서의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많이 생겼으며 실업률 또한 6%로 줄어들면서 10년, 5년, 2년의 채권금리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나스닥의 기고는 1.7이라는 10년 채권금리를 경험한 바 있어 주가가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변동성이 약한지라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변동성을 보일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월요일날 매매를 하고자 하는 주식이 후보TV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장을 조심히 바라보고 난 뒤에 한번 결정을 할까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